지난 10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일부 지적 사항을 보완한 수정 조례안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공원의 본격적인 운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산단 계획 승인 이후 수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된 사천 대진 일반 산업단지. 올해 말 개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시행사가 한 차례 더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산단 조성 과정에서 피해가 극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시군이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주요 사업들을 분석해봅니다. 하동군은 6,074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역교육의 중심이 될 평생학습관 건립과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원 착공, 청년타운 조성 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민 10명 중 7명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도가 도내 15개 시군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천공항 개선 의견 조사에서 국제공항 승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4%에 달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오는 10일 통합출범 4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해 새롭게 닻을 올린 지 4년이 됐는데 김일환 원장과 함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일부 지적 사항을 보완한 수정 조례안도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공원의 본격적인 운영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3일 열린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수정 조례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보완 요구가 잇따랐던 진주정신 확립과 계승 취지, 공원 내 유적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 등을 추가한 안건입니다. 진주정신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역사공원의 핵심이 되는 유적에 대한 보호 규정도 미비했습니다. 투표 결과 의원 총 2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도 재상정됐지만 반대 15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지원시설과 지하주차장 등 공원의 본격적인 운영이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된 셈인데 진주시는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일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공원 명칭을 진주역사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옛 유적 보존과 호국 정신 계승 추가, 안전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한 조례안 수정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이는 내년 2월 임시회를 전후해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날 5분 발언에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스마트 경로당 관리사 도입 등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가 앞장서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자원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준공 이후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부결로 본격 운영까지는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9년 전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후 수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천 대진 일반 산단 조성 사업. 이달 말 개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시행사가 한 차례 더 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히 갈라진 지붕 구조물의 벽면. 손가락이 여유 있게 들어갈 정도로 균열 정도는 심각합니다. 철제 보강 기둥이 간신히 지탱하고는 있지만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일 정도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도로 주변으로 기울어진 외부 화장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천시 곤양면 한월마을 민가에서 발견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피해가 대진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발파로 인한 땅 흔들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 파손, 그다음에 분진, 그다음에는 또 요 각 도로변에 있는 그 주택, 담장 파손이 제일 심하며 누차 산단에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저 산단 측에서는 우리 불황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현재 조성 부지에 골재 채취 작업이 진행 중인데 대형 덤프트럭이 이를 운반하면서 먼지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 비산먼지라든지 그리고 이 도로를 세척을 해달라 그랬는데 하루에 한두 번 뿌려본들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걸 좀 방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게다가 올해까지인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최근 시행사가 사천시에 연장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와 소음, 안전사고 위험을 또다시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산단 내 골재 채취 업체는 살수차를 동원해 먼지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했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입장. 이어 세륜시설 역시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추후 발생할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 하늘마을이나 다른 마을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물차도 16톤 차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 더 우리가 지금 해놓은 상태고. 사천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행사에 보완 요구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이은 요구사항과 시정 조치 이행안을 업체 측에 전달했다는 입장.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재 운반 트럭 운전자 교육자료 제출도 요구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사 과정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대진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의 공사기간 연장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당분간 주민과 업체의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민 10명 중 7명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도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천공항 개선 의견 조사에서 국제공항 승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4%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공항 승격 시 이용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1.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국제선 취향 희망 국가는 일본과 동남아에 이어 중국, 대만, 홍콩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이용 증가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운항 횟수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셔틀버스 도입과 터미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8월 재정난으로 폐교한 후 자산 매각에 나섰던 한국국제대 일부 자산이 최근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국제대에 따르면 대학법인인 일선학원이 소유한 진주시 소재 빌딩 2채와 맨션 1채에 대한 매각이 최근 완료됐고 개동에 위치한 진주학사는 현재 매각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규모가 큰 대학 부지와 건물 매각은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제대의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 비대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경남도와 진주시에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국제대는 올해 10차에 이르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가 경상국립대 학생회 간부였던 현직 의사 6명을 지난해 학생 신분으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등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취합한 후 이른바 단톡방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치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유경 지역 의대에서 400여 명이 문제를 미리 받거나 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비밀 투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진주시 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진주시 의원 1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주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선거 투표 당시 간표위원에게 투표지를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주시 의원들도 같은 사유로 법원에 의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달 9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안으로 본 내년도 시군별 주요 사업을 분석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하동구는 6,074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건데요. 하동구는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 관행을 과감히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하동군이 2025년도 본 예산을 6,074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1,082억 원 줄어든 규모. 군은 예산 집행에 효율성 제고에 집중했으며 건전 재정 기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이월 예산과 불용 예산을 재편성하고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의 관행을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사업과 하동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하동구는 먼저 살고 싶은 매력 도시를 위해 지역교육의 중심이 될 평생학습관 건립과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원 착공, 청년타운 조성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위해 빨리처리기동대 운영과 100원버스와 자율주행버스 등 교통복지 실현은 물론 각종 시설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발판 유치를 위해 하동 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 대송산단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대송산단에는 공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서는 등 5가지 군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439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287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환경 분야에 408억 원과 문화관광 분야 371억 원, 국토와 지역개발에 29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군은 최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배상금 청구 판결을 받은 만큼 내년도부터는 각종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성과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매력 있는 생활 환경 조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기의 활기를 더하고 정조 환경 개선을 통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작지만 예쁜 농촌, 예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군이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은 하동군의회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하동군이 오는 2025년을 깨끗한 하동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쓰레기 없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쓰레기 집합시설 확충 등 4가지 주요 중점 추진 사항을 통해 지역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원년 선포와 추진계획 설립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선정한 2024년 경남 우수주택에 남해군 소재 주택 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된 우수주택 4곳에는 인증 명판이 전달되며 설계자 2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주어집니다. 경남도가 매년 선정하고 있는 우수주택은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했거나 경관이 우수한 주택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박완수 경남도지사 관련 공천과 채용 의혹 해명을 요구한 가운데 경남도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박 지사가 공천을 대가로 명태균 씨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박 지사가 도민 앞에 직접 나서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공천과 채용 관련 그 어떤 청탁과 금전 거래도 없었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주시가 선악산 등산로변인 하대동 711의 8번지 주변에 12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주차장은 지난 2021년 조성 계획이 결정된 이후 행정 절차와 토지 매입 등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7,200만 원입니다. 진주시는 여가 활동을 위해 선악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중국 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산과 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바이어 13개 기업체와 함양군 수출업체 16개소의 1대1 수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함양군의 정간의 식품과 채연가, 그 농부 등이 중국 기업체와 모두 2만 4천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함양 농식품 수출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함양군과 중국 수출입 무역회사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진주 상대동 항공기 날개 부품 제조 공장에서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를 하다 떨어진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천장 위에서 배선 확인 작업 중이던 남성이 밟고 있던 천장재가 무너지며 5.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이죠. 국토안전관리원이 12월 10일 출범 4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해 새롭게 닻을 올린 지 4년이 됐는데요. 이 시간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을 초대해서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작년 무량판 아파트 전수 점검에 이어서 올해는 싱크홀, 집안 치마 사고 때문에 바쁘신 한 해를 보내셨을 텐데 이 집안 치마 사고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예, 그 집안 치마 사고 대응 업무에 대한 근거법이 지하안전법입니다. 네. 그 이제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이제 집안 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 주체가 이 도로에 대한 관리 주체가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인 그 이제 지자체가 많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탐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무료로 탐사를 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670km를 탐사를 했고요. 거기서 한 178개의 이제 그 공동을 발견을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늘려서 한 2,300km를 저희가 탐사를 하고요. 내년에는 한 3,200km, 그리고 이제 후년에는 4,200km 해서 저희가 이 탐사의 그 범위를 점점 늘려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여름 있던 집안 치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국토부와 함께 대규모 굴착 공사장 특별 점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안 치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예, 그 집안 치마가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속 깊이 긴 터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이 터파기를 아주 깊게 하는 경우 그 인근에서 그 집안 치마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노후 하수관을 통해서 빗물 같은 게 흘러나가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국토부하고 함께 전국에 있는 94개 현장에 대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되면 대규모 굴착 공사에 대한 그 집안 치마 안전을 위한 그 점검은 끝날 거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노후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여름에 이제 그 집중 그 호우가 왔을 때 이제 그리로 이 빗물이 새어나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후 하수관이 좀 있는 곳, 그리고 여름에 집중 호우 때문에 그 빗물이 많이 고여 있는 상습 침수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가 이제 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그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관리원은 출범 후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 큰 비중을 뒀는데 올해 현장 점검은 어떻게 잘 끝이 났습니까? 전국에 있는 그 현장이 보면 뭐 한 15, 16만 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가 넘는 15,600개소의
특히 사고가 많은 데가 이제 중소규모 현장이거든요.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안전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동절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한 1000개소의 그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께 되면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그 점검 계획은 다 이렇게 끝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마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화재에 대한 그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접 공사라든가 아니면 이 전기라든가 아니면 그 화재 관련된 그 공정이 있는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한 안전 점검을 하시는 이유가 사망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을 텐데요. 작년에는 건설 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사망자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17년만 해도 저희가 연간 한 506명의 사망자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356명으로 처음으로 3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그 사망자 감소세는 올해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3분기 산업재해 현황에서 올해 사망자 수가 203명입니다. 작년 3분기까지 240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한 20% 정도가 좀 줄었죠.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작년 대비 한 37명의 그 사망자 수가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고 사망자는 확실히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과의 그 상생 발전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 인재 채용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중소기업 지원 등에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이런 주어진 역할을 다하려면 아무래도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파트너라는 저희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적절한 온도 관리로 어린 가축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송아지는 보온을 통해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을 예방해 주시고 일주령 이내 병아리는 내부 온도를 올려 저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지역 산청과 함양은 오전 내내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영하 1도, 남해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는 종일 흐리겠고 제주는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광주 0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46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1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최저 기온이 계속해서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계속되는 추위에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체온 관리와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